자, 주제 통합 1강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면서 주요 포인트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같은 기술 진보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에 대한 인간의 불안을 야기했다. 자, 기술이 진보하죠? 자, 기술이 진보하다 보니까 파란색 쓸게요. 자, 대량 실업에 대한 불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동화를 걱정하는 집단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인쇄술이 보급하기 시작한 시기에 필경사들은 인쇄된 성경을 악마의 산물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조되겠죠? 산업혁명은 자동화의 진전 속도와 범위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그 결과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기술 진보로 대량 실업에 대한 불안, 이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지금의 이 산업혁명이 더욱더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심화되기 때문에 기계 파괴운동 같은 불안을 야기했다. 자, 여기까지는 같은 얘기야. 자, 그러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용이 바뀌겠죠. 이후 200년이 흐르는 동안 기술 진보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 대량 실업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실업률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악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하여 기계 사용 증가가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자, 다시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원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결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수요 증가가 일어났고 그래서 대량 실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런 보완적인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자, 노동을 보완하는 힘, 이 보완적인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 진보로 인한 대량 실업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술이 진보하면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인간들은 실업을 하게 될 것이다. 대량 실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졌지 실업이 일어난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술 진보에 대해서 이 글은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주제 통합은 가나 글이 나오게 되는데 가나 간의 관련성, 연관성을 좀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와 나가 서로 유사한지 대조인지 대체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가를 읽고 나서 이제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두 번째 문단 계속 볼게요.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첫 번째 방식은, 자,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죠?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첫 번째 방식.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노동자의 자, 다시. 자, 지우고. 자,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1.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위성항법 장치 GPS를 이용하고 회계사가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례가 된다. 사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요? 예시를 사고 있네. 앞에서도 예를 들어라고 돼 있으니까 예시가 사용되고 있어요. 생산성이 이제 향상된다는 거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 제안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나은 품질로 제공될 수 있으면 소비자는 이를 환영하고 지지하게 된다. 생산성이 향상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심지어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자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이득이고, 다음 노동자들도 일은 조금 하는데 이제 수요 증가도 일어나니까 오히려 일은 적게 하는데 소득은 또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윈윈, 누구에게나 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죠. 실제로 투입된 노동시간에 대비해서 얼마만한 가치의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지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평가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평균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앞에서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는다, 이 얘기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임금이 상승하고 연평균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계속해서 이제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도 이득이고 노동자에게도 이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열겁니다.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첫 번째 방식,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식이 나오겠죠? 생산성 현상이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보완한다면 기술 진보가 다소 간접적으로 노동자를 보완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보완이에요. 직접적. 그 다음에 여기는 간접적. 자,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것. 이거는 2번.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재화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경제 규모를 종종 파이의 크기에 비유하는데 파이가 커지면 파이를 만드는 사람도 더 필요하다. 커진 파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업무는 기계의 몫이 되겠지만 아직 자동화되지 않은 업무를 위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증가한다. 처음에는 실업을 당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물론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현상이 모든 시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전염, 기근, 전쟁 등의 사건 이런 것들이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IT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또 많아지고 또 이제 그쪽과 관련된 업무들이 또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직업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세 번째 방식은 세 번째는 신기술로 인해 전혀 다른 생산물과 생산 방식이 도입된 결과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이게 3번이네요. 100년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이 농업에 종사했다면 그 50년 후에는 많은 나라에서 제조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현재는 많은 선진국에서 서비스업 종사 인구 비중이 가장 크다. 2010년대에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 새로 포함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양보호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은 20세기에 생수했던 직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로 인해서 다른 분야, 새로운 분야들의 이제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는 기술 진보가 대량 실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 진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더 생기게 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노동자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나글은 반대예요. 나글은 부정적. 자, 바로 첫 문장부터 잘 보셔요.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고용에 실질적인 뭐가 되고 있다? 위협이 된다. 위협. 부정적인 거죠. 자, 인간이 업무에 이용하는 주요 능력인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정서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인공지능과 결합된 기계의 압박을 받아요. 세 가지다. 신체, 인지, 정서. 자, 무인 차량이나 이쪽을 보죠. 자율비행 배달 로봇에 의한 화물 운송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인간의 신체 능력은 기계에 의한 대체에 가장 취약하다. 자,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업무 영역도 잠식되고 있다. 인지 능력. 여기 이제 인지 능력이죠. 세 가지야. 신체, 인지, 그 다음에 정서. 이렇게 세 가지니까. 자, 예를 들면 예시를 많이 쓰고 있어. 법률적 문서의 검토와 작성뿐만 아니라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까지 변호사가 하는 상당 업무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기술 단계에 왔다. 정서적인 측면, 세 번째, 이것도 위협을 받고 있죠. 인간의 정서 상태를 구분하고 진실성을 판단하는 등의 시스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주려하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지 90% 정도의 정확도를 알아내는 시스템도 있다. 자, 인간의 정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돌봄 서비스를 로봇이 제공할 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신체, 인지, 정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발달과 같은 기술 진보의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처하게 된 실업 상태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기술 실업의 두 가지 양상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은 실업의 상태에 빠지게 될 텐데
이 실업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구조적 기술 실업, 구조적 실업이 있네요. 자,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가 끼면 마찰이 생겨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비유. 그래 전개 방식 계속 확인해 주세요.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어떤 방해 요인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찰적 기술 실업이라고 한다. 자, 마찰적 기술 실업은 일자리는 있지만 어떤 방해 요인 때문에 갈 수 없는 것. 일자리의 절대적 개수가 부족하지 않지만 인공지능 발달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인공지능 발달로 창출된 일자리에 이직하기 어려워 실업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을 모르는데 이 기술 때문에 내가 잘렸어요. 그럼 그 기술과 관련된 업종으로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자, 노동자들의 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없어진 일자리보다 비어있는 일자리에서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반대로 비어있는 일자리에서 필요한 기술 숙련도가 너무 낮아 노동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경우, 없어진 일자리와 비어있는 일자리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마찰적 기술 실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겠어요? 방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는 너무 낮아 기술이. 나 이 돈 받고는 못하겠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런 경우들도 있다. 자, 그러면 구조적 기술 실업은 뭘까요? 기술 진보에 의해 국가 경제 전반에서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 이건 그냥 일자리의 개수가 적은 상황이에요. 일자리의 개수가.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일자리의 개수가 적은 건 아니야. 일자리는 있는데 내가 못 가는 경우고, 얘는 하고 싶어도 나 뭐 다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노동자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노동자 대신 인공지능이 차지하니까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뭐 이런 글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 진보로 인해서 어떤 이제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러니까 특히 실업과 관련해서 가글은 아니다, 실업 아니야,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 근데 나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글이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는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방식 세 가지로 유형별로 제시했죠. 기술 진보와 실업률의 장기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는 과거의 기술 진보로 인한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의 신빙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는 인쇄술이 보급됐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주요 능력을 대체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일자리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 가지로 보고 있었죠. 신체, 인지, 정서적인 측면. 맞네요. 나는 기술 진보로 인한 실업의 양상을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두 실업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비교했다. 자, 여기까지는 좋죠. 실업의 양상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구분했다라는 거. 그래서 마찰적 실업하고 구조적 기술 실업.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떤 게 더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가나는 모두 기술 진보가 실업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를 참고하여 기억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이 뭡니까? 보완적인 힘. 자, 보완적인 힘이 된다. 기술 진보라는 게. 자, 그럼 보죠. 기억에 의해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도 노동시간 대비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는 증가. 그렇지. 일은 적게 하는데 오히려 가치가 증가하죠. 인쇄술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에 필경사들은 기억이 발생하는 데 알지 못했으니까 기계 파괴 운동 이런 것들을 했었죠. 기억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기술 진보가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직업이 더 늘어나게 된다. 맞죠? 기술 진보로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는 유형의 기억이 작용하면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노동시간 증가. 아니야. 지금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쉬운 문제네요. 4번 정답. 장기적으로 신기술에 의해 새로운 분야의 업무 수요와 함께 해당 분야의 종사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유형의 기억이 작용하면 오히려 대량 실업은 발생하지 않죠. 오케이. 자, 3번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기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썼던 기계 파괴 운동에 대한 서술이다. 가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보죠. 자, 기계 파괴에 가담한 사람들은 섬유 산업의 자동화 기계가 증가하면서 섬유 제조 분야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 가능한 비숙련된 노동자들에 밀려나는 것에 반발하죠. 기계가 대신하니까 기계 파괴에 나선 숙련 노동자들은 기계 작동이 비숙련 노동자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견디기 어려운 위협으로 느꼈어요. 기계 사용과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으로 섬유 제품의 가격은 크게 하락했고, 하지만 당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며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물가가 오른 거죠. 이는 경국 전반에서 발생한 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기계 파괴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요인에 보복을 가했고, 즉 기계에. 결국 영국 정부는 중류층 이상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기계 파괴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주 원인이었는데 기계에다가 화풀이란 거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1번. 나를 참고할 때 섬유 제조 분야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 A는 구조적 실업, 기술 실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섬유 제조 분야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늘었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조적 기술 실업이라기보다는 뭘로 볼 수 있죠? 마찰적 기술 실업이죠. 구조적 기술 실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가 줄어든 거야? 일자리의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보기에서 이게 섬유 제조 분야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늘었는지 어떻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치? 그냥 밀려났다라고만 얘기돼 있지 일자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선지대로라고 한다면, 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구조적이라기보다는 마찰적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부분에서 그 일은 이제 큰 일인데, 그러니까 숙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일의 가치가 낮아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구조적 기술 실업은 일자리 수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렸네요. 정답 1번. 자, 나머지 선지도 볼게요. 가를 참고할 때 기계를 작동하는 B에 대한 수요가 당시에 충분히 늘었다면 경제 전반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수요가 늘었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늘었다는 거죠. 그럼 대량 실업까지는 안 갔겠지. 자, 가를 참고할 때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제 규모가 원활히 커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전쟁 때문에. 지문에서도 있었죠. 전쟁, 기근 이런 상황들. 자, 나를 참고할 때 D는 인간이, 기계 파괴자들, 업무에 사용하는 주요 능력 중 기계에 의한 대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위협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 파괴란 거지. 자, 이가 섬유 산업의 노동자가 아니면서 섬유 제품의 소비자라면 섬유 제품이 자동화 기계로 인해 더 낮은 가격에 제공되는 것을 당연히 지지하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지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가에서 제시된 인간의 노동에 대한 기술의 보완적인 힘에 비추어 니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이 어떤 거죠? 니은. 자, 니은. 자, 니은을 못 찾겠네요. 자,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니은을 제시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미안합니다. 예. 니은이 뭐죠? 미안해요. 밑줄까지 쳐놓고 한참 헤맸네. 마찰적 기술 실업이죠. 마찰적. 자, 마찰적 기술 실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 진보로 인한 경제 성장이 이제 가에서 보완적인 힘에 비추자고 했어요.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시키면, 자, 니은이 증가, 니은이 감소해야지. 자,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으니까 실업이 감소해야 되죠. 신기술로 인한 산업별 종사인구 비중 변화가 급격할수록 니은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급격했으니까 증가하겠죠. 자, 3번. 새로운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난 업무가 기존의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기술을 요구하면 니은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니은이 감소. 왜? 실업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기존 분야의 기술을
이제 또 활용할 수 있다면은 실업은 감소하겠죠. 새로 등장한 생산물들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이직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마찰적 실업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답도 잘 피해 나갔네요. 증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발생한다. 당연히 발생하죠. 자, 5번.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어 수요가 증가한 일자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노동자의 이주가 어려운 국가에서 니에는 어떻게 돼? 증가해. 왜? 이게 그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게 방해 요인이죠. 방해 요인이니까 이 방해 요인 때문에 마찰적 실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통합 1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